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그 리눅스에서 아파치 웹서버와 FTP에 대한 보안 설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파치를 설치하시려면은 명령어가 yum 인스톨하고 그리고 httpd 하시면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했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FTP도 설치해야 되겠죠. yum install pro FTP 쓰겠습니다. pro FTP D 하시면은 이것도 끝났고요. 설치 이미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install TFTP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끝났네요. 한번 설치된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yum install 텔넷도 인스톨 안 했는데, 이것도 끝났네요. sshd 이것도 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자, 한번 실행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netstate-an 하면은 지금 특별히 서비스 열리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리눅스 웹서버 FTP에 대한 보안 설정인데, 여기 나온 내용들은 기반셀 취약점 점검 항목이 또 있어요. 이쪽 이제 행자부에서 공개한 점검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를 기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점검 항목에 보면은 각 시스템 유형별로 그 보안 설정할 수 있는 그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웹서버하고 FTP 서버에 대해 관련되는 것들을 모아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디폴트 웹서버는 아파치니까 아파치 웹서버의 디렉토리 리스팅하고, 그리고 웹서비스에 대한 프로세스의 실행 제한, 그리고 상위 디렉토리 설정 금지, 불필요한 파일 제거, 그리고 불필요한 링크 사용 금지하고,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파일 사이즈 제한 거는 거, 그리고 웹서비스에 분리하는 것까지가 이제 아파치 웹서버의 기본적인 컴피그가 되었고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하는 이제 FTP 서버인데 어노니머스 FTP가 필요 없다면은 비활성해야 되고, FTP 서비스도 활성화 여부 확인하게 되고, 쉘 기능 제한하고, 그리고 그 FTP에 대한 사용자 권한 설정하는 거하고 파일 설정, 그리고 TFTP가 필요 없으면은 또 비활성화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디렉토리 리스팅인데, 원래 디렉토리 리스팅은 취약점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웹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웹페이지를 요구해서 웹서버는 그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존재하지 않는 웹페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디렉토리 리스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게끔 보여주게 되고요. 만약에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404 에러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들어가셔서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입력을 치고 한번 in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은 구글에 있는 웹페이지에서 웹페이지 크롤링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웹페이지 내용 중에서 인덱스 오브라는 글자가 있으면 검색하는 용량화가 되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요. 보시면은 이 사이트는 웹사이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그 폴더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디폴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웹페이지나 이미지는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PHP나 JSP나 이런 CGI 프로그램들은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 결과만 내려갑니다. 따라서 그 의도하지 않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디렉토리 리스팅은 취약점이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취약점의 일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뭐 mp3 이렇게 하면은 음악도 이제 다운받을 수 있고, 볼까요 한번? 네, 누군가 이제 음악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퀸의 노래가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네, 영화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접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치 서버에 가서 설정 컴피그 파일이 HTTP 컴 파일인데, 이 컴 파일 내에서 이 옵션 지자를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디렉토리 리스팅이 가능한 이유는 인덱시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얘를 지워주면 되겠죠. 얘를 지워주게 되면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는 디폴트 웹이기 때문에 아마 설정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 그 config 파일은 어디 있냐면은 cd etc의 httpd의 conf,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한번? 자, 보시면은 여기에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웹페이지는 어디 있냐면은 바 밑에 따따따 밑에 여기에 웹페이지가 있어요. HTML, 여기가 이제 디폴트 웹페이지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다시 제 설정 파일로 와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HTTP 컴프 파일이 설정 파일이었죠. 여기 이 파일이 있고요.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찾아야 할 게 디렉토리인데, 슬러시하고 dir 하면은, 네, 다행히도 이 옵션에는 옵션즈는 아예 항목이 아예 없네요. 그래서 원래는 옵션즈하고 인덱시스를 하면은 이제 리스팅 허용하는 것이고요. 얘를 제거하면은 허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심볼릭,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디렉토리 리스팅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설정했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볼까요 한번?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예, 여기도 루트가 있네요. 여기도, 예,
다행히 없고요. 다음 디렉토리에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또 있나요 혹시? 예,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디렉토리 리스팅을 한번 적용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파치를 수행할 때 이 프로세스에 대한 권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의 운영 프로그램은 이 루트 권한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리눅스는 루트 권한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서비스마다 별도의 계정을 쓰는 거를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버의 데몬, 서버의 프로그램이 루트로 실리지 않게끔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httpd conf 빠졌네요. 이 파일에 가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users, 네, 다행히도 루트가 아니네요. 아파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구동할 때는 루트 권한이 아니라 아파치 권한으로 구동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상위 디렉토리 접근을 금지하는 건데, 상위 연료로 이동할 때 그 이동을 허용하게 되면은 해킹 당할 위험이 또 있습니다. 유니코드 버그라든지 또 DOS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위로 올라가는 땡땡 이런 것들은 이제 이용이 불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컴퓨터 파일을 여신 다음에 수정하는 게 allow override 항목을 디폴트는 논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오토 컴퓨터로 바꿔주게 되면은 설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증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면은 .htx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만드시면은 해당 디렉토리에 접근할 때에는 인증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네 가지를 많이 써요. auth name이라든지 type, 그리고 user file, required valid user 쓰는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 영역, 웹브라우저에 창이 뜰 때 그 창이 나와주고 있겠고요. 그리고 인증 방식은 베이직이냐 다이제스트이냐, 그리고 이제 파일이 있다면은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룹 위치는 옵션이니까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 그리고 접근을 사용할 때 그 허용할 수 있는 사용자 또는 그룹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용할 수 없고 이제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인증 그 파일을 만들어서 컴파일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리스타트 하게 되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특정 디렉토리를 정의하게 되면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 있어야지만이 그 폴더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인들 접근을 제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안전하진 방법은 아니긴 한데 하나 고려할 게, 주로 이런 기능은 언제 이용하냐면은
주로 관리자 기능, 관리자 페이지 이때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사이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은, 또는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기능은 어드민 기능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먼저 똑같이 httpd conf 가신 다음에 디렉토리를 보여줬습니다. 디렉토리 보시면은 allow override none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이 루트 폴더, 이거 루트 폴더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 밑에 올드 와일드 웹 또 있고요. 다른 데 가볼게요. 한 번 더. 예. 네, 여기 보죠. CGI고 이쪽은. 다시 쪽으로 왔네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죠. 한번 바 밑에 떴다. 이 논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바꾸시고 오스 콘피그 인증을 추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디렉토리 접근할 때에는 무조건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당 사이트 가야 되겠죠. 바 밑에 따따따 가서, 예, 여기가 이제 디폴트 페이지인데 vi.ht access 파일을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auth name, 네, require auth 인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auth type, 그래서 페이지, 그리고 auth user 파일 필요하다면은 유저 밑에 로컬 밑에 아파치 밑에 테스트, 그리고 점 오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require valid user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제 HTTPASS 패스워드, 예, 있네요. 여기서 C 유저 로컬 아파치 테스트 점 오스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없나 보네요. 파일 만들어야죠. 터치 유저 로컬, 파일이 없습니다. 디렉토리가 없네요. 파일이 없는 게 아니라 mkdir 아파치 테스트 mkdir 테스트, 네. 자,
여기서 네. 패스워드는 똑같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렉토리 접근할 때에는 테스트라는 이름을 아이디를 써야 되고요. 패스워드는 이때 입력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모 리스타트 하면은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파치의 불필요한 파일 제거하는 건데, 그 디폴트 페이지 설정할 때 매뉴얼 파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 파일은 외부 침입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아파치 홈에 hdoc스라든지 또 이 매뉴얼 폴더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마 최근에는 패키지 배포 파일은 그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게 바 밑에 따따따 여기였죠. 이게 다행히 여기는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뉴얼이 있으면은 삭제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볼게. 예, 그래서 아래 메뉴를 쳐가지고 매뉴얼 지우시면 되겠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치의 심볼 링크를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존의 웹 문서 외에 다른 파일 시스템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건 좋을 수도 있긴 하는데 이걸 악용하게 되면은 허가하지 않는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와져 있는데 만약에 시스템 자체에 루트 디렉토리 링크를 하게 되면은 웹서비스 사용자거나 노바디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같은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패스워드 파일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용자 계정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패스워드 파일이 아니라 이런 거죠. db inc 이런 게 중요하죠. 이게 php나 JSP나 ASP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립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안에는 db랑 연동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수 있는 IP라든지 ID 패스워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건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대부분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심볼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아실 것 같죠. 윈도우 OS의 바로가기 아이콘이랑 비슷한 기능을 수행해요. 그래서 실제 폴더는 다른 데 있지만은 그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참조할 뿐이고 이걸 지운다라고 해서 뭐 실제 파일이 지워지진 않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컴피 파일을 연 다음에 옵션지에서 이제 아까 봤던 거네요. 아까는 인덱스를 지우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는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심볼 링크도 다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설정 파일로 etc 밑에 http 밑에 컴프 가셔서 http 컴프를 여신 다음에 옵션지였죠. 네, 여기서 이제 요 기능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걸 없애면 좋겠네요. 이렇게. 예.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배고파에서는 이게 취약한 기능인 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제거하고 배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파치의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제한. 만약에 운영하는 웹서버 사이트가 만약에 이제 그
굳이 많은 데이터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또 업로드나 다운로드 할 때 파일 사이즈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불능을 예방하기 위한 게 되고요. 얘도 컴퓨터 파일의 옵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먼저 VI 가셔가지고 컴퓨터를 연 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에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바이트 단위거든요. 그래서 1K 메가 그래서 이제 5메가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 쓰게 되면은 해당 폴더에서는 그 접근하는 게 그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용량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거의 컴퓨터 파일에 다 있네요. 모든 본 옵션들은 디렉토리 하시고 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 그리고 OK 메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용량이 5메가로 제한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량 페이지를 보내거나 받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한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게시판에서 1기가씩 파일을 올리지 않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필요한 이유가 HTTP 프로토콜에서는 그 업로드 사이즈, 파일 사이즈 용량을 제한을 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제일 많이 거는 게 그 시간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몇 기가 데이터를 쭉 업로드 할 수 있긴 한데 단점이 이제 그래서 시간, 세션 타이머 걸려가지고 이제 끊어지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 대형 포털에서는 대용량 파일을 올릴 때 별도의 플러그인을 깔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 파일 사이즈 제한을 한번 걸었고요. 이제 아파치 이제 마지막인가요? 예. 웹서비스에 분리한다고 했는데 애시도 디렉토리를 루트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개돼서는 안 돼. 문서까지 포함할 수 있으니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컴퓨터 파일을 연 다음에 그 도큐먼트 루트 디렉토리를 디폴트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유저스가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까는 사이트니까 그래서 웹페이지는 달리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포판에서는 대부분 여기에 설치하진 않아요. 아까 같이 보이는 것처럼 바 밑에 깔기 때문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큰 옛날 버전을 쓰는 게 아니라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보시면은 도큐먼트 네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디폴트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겠죠. 아까 같이 바미트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쭉 훑어볼까요? 한번 이제 다 중요한 보였으니까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앞에 샵에 있는 거는 주성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실행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고 이건 이제 서버 루트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포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의 웹서버는 포트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뭐 이제 80억 포트가 아니라 다른 포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모듈 위치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 아까 봤던 디폴트 계정이었죠. 이게 실행 안에서 올라가는 계정. 절대로 여기에다가는 루트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만에 하나 웹서버가 해킹당한 경우에는 그 루트 권한까지 획득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면 되겠고요. 처음 나온 게 메인 컴피그네요. 그래서 메인 서버 컴피그는 전반적인 서버에 대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버의 어드민 이메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버 네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웹서버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가상 호스트라 그러는데 그 기능을 이용하면은 하나의 서버 여러 개의 서버를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즈에서 고려할 그 두 가지 있었죠. 인덱시스하고 심볼링크는 제거해야 되겠고요. 필요하다면은 그 패킷 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큐먼트 루트 어디가 처음 시작 위치인지 여기에 가면은 기본 웹사이트 폴더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디렉토리에 대한 상세 설정들 포함되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권한은 이제 바 밑에 월드와일드 웹 요 폴더에 대한 권한이고 그 하위 폴더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웹사이트 하나지만은 자료실 같은 것도 다르게 권한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렉토리마다 별도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심폴링크 허용도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인덱시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웹사이트 접근할 때 index.html을 사용하지 않죠. 디폴트 웹페이지니까 바로 이 디폴트 웹페이지를 입력하는 게 요 페이지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웹페이지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index html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같은 ht로 시작하는 파일은 접근을 deny 모두 차단하게 되고요. 금지하게 되고 에러 페이지, 에러 로그는 따로 모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로그 레벨 수준 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뭐 모듈 확장 모듈이거든요. 일종에서 모듈 기능 필요하면은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위치도 alias 줘가지고 웹페이지에서 CGI 빈을 호출하면은 이 호당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도 별도로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인 타입 서버가 지원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유형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겠고요. 콜셋 정의할 수 있고 주소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로그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는 어디 있냐면은 바 밑에 로그 밑에 http 데몬 여기 로그가 있어요. 두 개 있죠. 그 억세스 로그는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때 쌓이는 로그가 되고 에러 로그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뭐 이런 페이지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 쌓이는 게 에러 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이렇게 설치만 하고 운영을 안 해서 거의 로그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로그가 시작할 때 뭐 경고 뜨는 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 FTP죠, 이제. 자, 익명 FTP라고 그러는데, 어노니머스 FTP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 없다면은, 당연히, 중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지한 방법은, 계정을 지우시면 돼요. 해당 계정을. 그래서, 계정은, cat, etc 패스워드.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FTP 계정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FTP 계정이요. 만약에 그 이 계정을 삭제하게 되면은 어노니머스 FTP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근데 이 계정은 운영 계정이기 때문에 노 로그인 쉘이 없죠. 접근이 안 되겠네요. 로그인 안 되는 게 안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서비스 확인인데 FTP 서비스는 자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니핑 도구 가지고도 가능해요. 스니핑이. 그래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FTP를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은 필요할 때만 잠깐 열리고 설정하고 내리면 되겠죠. 아니면 타이머를 걸든지.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를 제거하려면은 보시는 것처럼 inetd 컴프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가가지고 샵을 추가하면 FTP에서 활성화 안 됩니다. 샵이라는 거는 이제 주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명령어에다가 샵만 추가하고 리스타트 하면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vi etc 그리고 inetd conf 잠깐만요. etc 이게 TCP 여포가 안 걸렸나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예. xinetd네요. cd xinet 배포판마다 조금씩 파일 이름이 달라서 네. 지금 제가 쓰는 시스템에 inetd 여번을 안 쓰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ps-ef에서 그래 inetd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xinetd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마 저희는 inetd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필요 없으면 아예 패키지 제거, 이거 방법은 이제 중지할 수도 있긴 하는데 뭐 정 안 되면 이제 이 패키지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쉘에 대한 계정 제한, 이쪽은 이제 FTP 계정이 이제 서비스 계정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에 쉘이 있으면은 로그인 가능하기 때문에 빈 false로 해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은 etc 밑에 패스워드 이 시스템에서는 FTP가 있긴 한데 SE 밑에 로그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로그인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비누를 하든 또 노로그인 하든 차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든 간에. 그래서 FTP는 서비스는 올라가는 가되 이 FTP 계정으로 로그인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TP 유저의 파일 소유자 권한 설정. FTP 설정은 일반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을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tc 밑에 FTP 유저 권한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on으로 권한을 제한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ls-etc 밑에 FTP users. 네. 그리고 한번 내용을 볼까요? 한번 vi FTP users. 예. 이 계정은 로그인이 안되게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권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로 되어 있네요. 다행히도. 그래서 만약에 루트가 아닌 경우에는 change owner, change on 루트, 그리고 etc 밑에 ftp users 하면 되고요. 고난도 바꿔보겠습니다. change 모드라 그래가지고 640 아예 못 읽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바뀌었나요? 예, 바뀌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FTP 파일 설정. FTP는 역시 아이디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노출할 수 있고, 그래서 루트 계정 접속을 제한해서 루트의 패스워드 중요하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제한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FTP 서비스인 경우에는 FTP 유저스를 열어서 여기에 파일을 보면 되겠습니다. 주석을 제거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ProFTP를 이용한다면은 ProFTP 컴프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여기서 그 리모트 루트 로그인을 오프로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한번. 방금 보신 것처럼 FTP 유저스는 이렇게 보셨고요. 만약에 허용해야 한다면은 주석문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부트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ProFTP를 한다면은 etc 밑에 profftp.conf를 여시면은 설정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루트 로그인을 제한하는 옵션이 또 있어요. 루트 로그인 제한하는 옵션은 검색을 해볼까요? 한번 검색을. 자, 루트 로그인. 예, 없네요. 예. 그래서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화해서 추가하면 되는데, 해볼까요? 한번. 예. 루트 로그인 하고 온 오프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루트는 로그인이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TFTP 활성화를 비활성화 시키는 건데, TF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면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나 TFTP는 원래 부팅이 없는 OS를 사용하기 위한 건데 인증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게. 지금 TFTP 데모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데모 확인하려면은 ps-ef egrep 하고 TFTP 하면은 예, 없네요.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예, 여기는 없으니까 무토 할 거 없는데, 만약에 이제 활성화 되어 있다면은 FTP 서비스 제한하는 것처럼 같이 하면은 제한을 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요즘에도 이제 우분투 많이 쓰고 해가지고 OS 배포마다 위치나 파일명이 다를 수 있긴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있다면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영할 때 바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백업 받으시고, 그리고 한번 적용해보고 이상없는지 테스트해보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보안 때문에 업무가 안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보안도 중요하지만 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점검하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권장을 드리는 게
많이 안 보시는데 아까 로그 파일 보시면은 네, 바 밑에 로고 밑에 그리고 HTTP 여기 반드시 이 억세스 로그하고 에러 로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을 시도하면은 한 번에 로그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러 로그에 쌓이게 되겠고요. 또 만약 성공했다면은 억세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시스템을 스캔하거나 탐지할 때는 에러 로그에 쌓이게 되고요. SQL이나 이런 공격들은 억세스 로그에 쌓이기 때문에 둘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감지해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안 사고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일어났는데 불구하고도 인지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더 무서운 게 그거죠. 인지가 안 되는 게.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윈도우 쪽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